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R&D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제협력도 모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 로봇, 배터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 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교량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 신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과학기술은 산업이면서 동시에 안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초격차 기술은 그 자체로 전략적 자산입니다. 우리가 높은 기술과 산업 고도화를 확보할수록 우리는 매력적인 동맹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적인 발전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 유럽 일부 국가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의 실패에서 보았듯이 에너지 주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 감축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값싼 전기요금, 에너지 주권, 탄소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입니다.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의 부실화를 가져왔습니다. 원자력 연구인력이 유출되었고 후속세대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기후, 지리 여건을 감안하면 현재의 태양광, 풍력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믹스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재개될 것입니다. 에너지 믹스의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4세대 원자력 개발과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혁신형 소형 원자로,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 생산 등 탄소 중립을 위한 유망 미래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2020년 9월)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바다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북한군은 이러한 만행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죽어가는 6시간 동안 구조 지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월병거리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도박빚을 운운하며 고인과 유족을 모욕했습니다. 청와대는 사건 당시 기록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공인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의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해야 합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역시 충격적입니다.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 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습니다. 2016년 태영호 주 영국 북한공사가 탈북했을 때 북한은 범죄자로 낙인찍이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제 북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에 태영호 의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주장은 무시하고
탈북 어민이 살리는 자라는 북한의 주장을 맹신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습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북한의 잔혹함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둘 다입니까? 지금까지 3명의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습니다. 외교 안보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안보 현실입니다.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입니다. 종이와 잉크로 만든 종전선언보다 허공 속에 흩어지는 가짜 평화의 구호보다 우리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